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과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서 첫 번째 시간 수권의 분포와 활용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권이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지구계를 하면서 한번 배웠고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권의 분포입니다. 수권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모든 물이고 여기에 해수, 빙하, 지하수, 강물과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수권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권의 분포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100%라고 했을 때 해수, 즉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97.47%, 그리고 나머지 물들이 육지의 물입니다. 육지의 물은 2.53%로 아주 적은 양으로 있지만 그 와중에 빙하가 1.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0.76%, 강물과 호수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0.01%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수는 지구에 분포하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지의 물을 보면 대부분 짠맛이 나지만 짠맛이 나지 않는 육지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 사막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 호수입니다. 사막 자체가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이 포함되고 있는 호수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있는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강물과 호수 포함한 1%도 채 되지 않는 물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수권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입니다. 해수는 수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염분이 있어서 바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빙하는 고체 상태로 있고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땅속 지층과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는 지하수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물과 호수는 지표면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지만 수권 전체에서 매우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우리는 수자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강물과 호수가 있고, 강물과 호수가 부족하게 되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물과 호수는 지표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수자원에 해당되고, 수권에서 0.01%를 차지하지만 지하수는 그래도 많은 0.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어떤 거냐? 지표 아래에 땅속에 흐르는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강물과 호수보다 많은 양이 분포한다라는 겁니다. 지하수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줄어들게 될 텐데 어떻게 되냐면 빗물이 다시 지층 틈으로 스며들게 되고 다시 지하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안에 댐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위에 있는 지하수물을 댐을 설치함으로써 그 수위를 위로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자원의 특징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수자원은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얼만큼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져 내려주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강물과 호수는 말라가게 되고요. 지하수도 우리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지만 그만큼 충분히 보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수량이 부족하다면 지하수마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을 무한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은 보통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보통 나눠지고요. 농업용수는
농작물을 기르는데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활용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용수는 무엇이냐?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가 하천 수질 오염을 방지를 하고 또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천 속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강에서는 해수의 역류에 의한 염해를 방지를 하고요. 수온과 어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수 수위까지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특히 또 가물었을 때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제작하는 데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이고요. 그 다음 하천유지용수, 그 다음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농업용수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요즘 발전이 되면서 생활용수가 늘어남으로써 하천유지용수까지 함께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름에 최대한 많은 양의 물을 저장을 하지만 우리가 과하게 사용을 한다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